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자바 웹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서버, 시스템, OS를 구성하기 위한 보안 설정을 했었죠. 보안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보안 가이드를 따라서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수동으로 하느냐, OS 들어가서 SSL 접속한 다음에 하나씩 파일 까면서 하는 것보다는 Ansible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최근에는 그런 OS 관련된 설정, 이게 다 설정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자동화하는 툴로서 가장 유명한 게 Ansible입니다. 그래서 Ansible을 이용을 해서 주요한 것들을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룬 건 아니지만 Ansible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뤘었고요. 이제는 이제 OS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언어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언어마다 어떻게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언어마다 어떤 IDE 툴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죠.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툴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걸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하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시스템 구축하기이기 때문에 자바를 알아야겠죠.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바 하게 되면 자바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다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 웹 개발 환경, 자바 웹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웹 개발 환경을 로컬에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로컬에서 구축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제가 프로젝트를 찌러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자바 로컬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윈도우즈나 아니면 맥 이런 거 쓰는데, 그걸 구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놀랍죠? 뭐 경력 한 10년 차 되시는 분이 굉장히 그걸 막 힘들어 합니다. 막 자기는 코딩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바 웹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요새 이제 맥을 많이 쓰긴 합니다. 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맥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사실 SI라든지 SM을 하다 보면은 맥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요. 다 윈도우즈 시스템 다 씁니다. 실제로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띄고 있는데 윈도우즈 11도 아니에요. 심지어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죠?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는 게. 윈도우즈 11이 훨씬 더 보안성이 더 좋고 그렇게 한데, 물론 윈도우 10도 지금 지원 기간이기 때문에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가 되는데, 윈도우 11 나온 지가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윈도우즈 10을 안 쓴다. 이건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이제 SI 환경이나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띄게 되면 맥, 유닉스, 리눅스 이런 거 거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개발 환경 세팅을 윈도우즈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자바 웹 개발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를 하기 위해서는 JDK가 있어야 됩니다.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바 JVM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개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IDE 툴이 있습니다. IDE 툴이 있는데, 이걸 이클립스 IDE 툴을 쓸 거예요. 이클립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클립스 IDE 툴을 쓸 거고요. 자바 웹 개발 하는데 뭐 자바만 가지고 생점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못할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든 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뭘 개발하든지 간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쓰거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바 웹 개발로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게 될 거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는데 자바를 이렇게 웹 개발이 됐든 또 자바 개발이 됐든지 간에 그 프로젝트를 구성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메이븐 이런 게 있고요. 그레이들, 네, 메이븐, 그레이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븐을 지금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레이들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바 웹 개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웹 개발 환경인데 왜 하필이면 스프링이냐, 스프링이 대체 뭐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자바 웹 개발은 거의 스프링이 거의 표준처럼 써요. 뭐 스트러츠, 뭐 플레이 이런 것도 다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미미하다고 봐야죠. 스프링이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가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웹 개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스프링 MVC, 스프링 부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스프링 MVC가 있고 스프링 부트가 있어요. 스프링을 하다 보면 이걸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스프링 부트랑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거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부분에 스프링 MVC, 스프링 부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랑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경력 10년 차 이상 되시는 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SI 뛰다 보면은 SI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아무런 개념도 없이 10년 경력 채우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링 MVC가 됐든 스프링 부트가 됐든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5.x, 스프링 프레임워크 6.x 그 기반 위에 스프링 부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스프링 MVC가 나눠지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스프링 MVC하고 스프링 부트를 나누는 것이 서블릿이냐 리액티브냐 뭐 이런 걸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스프링 부트를 쓰게 되면 리액티브를 뭐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스프링 MVC로 가면 거의 서블릿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죠. 스프링 MVC를 한다 하더라도 리액티브를 할 수 있어요. 스프링 리액티브 MVC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MVC라고 하는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 부트로 그냥 다 합니다. 요새는 스프링 MVC는 이제 거의 뭐 별도로 논의를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나눴느냐? 뒤로 가면 알게 됩니다. 네, 좀 더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스프링 자바 개발 툴, 자바 웹 개발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자바 웹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고쳤습니다. 자바 웹 개발 툴, 자바를 웹 개발을 하기 위한 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바 JDK라고 보면 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야겠죠. 메이븐입니다.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깃털 모양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메이븐일 거예요. 메이븐 아이콘으로 보이고 요거 이클립스 IDE 툴이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톰캣을 가지고 돌릴 거예요. 물론 톰캣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합니다. 이걸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뭐 넷디 아니면 뭐 와일드플라이 또 제이보스 뭐 이런 것들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요. 이거를 이제 와스 서버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MVC를 쓴다 그러면 톰캣을 쓰는 겁니다. MVC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서블릿을 쓴다 그러면 톰캣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치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스프링 MVC하고 스프링 부트 VS를 붙여놨는데 사실 최근에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이게 구분이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이클립스 ID2를 기반으로 나눈 겁니다. 왜 나눈 거냐? 스프링 MVC 5.x, 5.x, 5.3, 5.4까지 나왔나요? 5.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6.0으로 넘어왔죠. 넘어오면서 이클립스 스프링을 가지고 스프링 STS라고 부릅니다.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스프링 툴 슈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클립스랑 이제 이렇게 딱 통합되는 건데 이게 스프링 MVC 5.x 할 때는 XTX3를 써도 됩니다. XTX3를 써도 충분히 개발하기가 돼요. 훨씬 편합니다. 오히려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찌 보면 5점대까지는. 근데 6점대로 넘어오면 MVC를 위한 툴이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STS3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 라고 해갖고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프링 부트 MV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XTS4를 써야 돼요. 스프링 툴 슈트 버전 4 이걸 쓰던가 아니면 VS 코드를 쓰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MVC는 사실 이제 뭐 서블릿 MVC라고 봐야죠. 서블릿 MVC는 이제 개발하지 말자 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이제 이렇게 막 써야 된다라고 막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고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리액티브로 다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한 서비스로 여러 가지 쪼개갖고 마이크로한 서비스를 만들어갖고 이제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는 그런 걸로 이제 아키텍처가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프링 MVC 5.x 이런 통째로 크게 만들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요거는 거의 사양 산업이다. 거의 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 스프링 MVC 5.x STS3 환경으로 구축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 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엘사이나 그런 데 프로젝트 가면은 아직도 스프링 5.s 아니 스프링 5.0이 뭐예요? 5.x가 뭐예요? 스프링 4.x 쓰는 데도 많습니다. 자바 1.8에 그쵸? 스프링 4 쓰는 데도 많아요. 아직도 그죠? 스프링 5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글쎄 5 쓰는 데가 있을까요? 뭐 최근 금융권에 보면은 뭐 계산 작업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스프링 5점대를 쓴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스프링 5점대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도 스프링 MVC를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하는 데는 SI 쪽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다. 이거는 사실 네카라쿠베 그런 회사들이나 이렇게 앞서가는 거지 SI나 SM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6를 쓴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요거 그냥 씁니다. 요거 그냥 쓰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MVC 5.3 정확하게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5.3의 MVC라고 봐야겠죠. 그거를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구축을 할 건데 네, 요거를 다 설치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요걸 다 설치하면 됩니다. 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STX 3를 설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로 넘어왔고요. JDK를 깔아야 됩니다. JDK를 깔아야 되는데 이 JDK 까는 것도 문제예요. JDK 까는 것도 문제인데 보통 JDK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오라클 JDK도 있죠. 오라클 JDK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 해갖고 설치를 할 수 있죠. 인스톨러도 있고 뭐 컴프레스 아치브도 있고 아카이브도 있고 버전별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8대 8.0이고요. 1.8이고요. 요거는 21, 17 뭐 다 있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오라클도 있고요. 또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여기 말고 뭐가 있냐면요. 레드햇도 있습니다. 레드햇도 JDK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레드햇 오픈 JDK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all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를 하게 되면 윈도우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잠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윈도우즈랑 이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즘 왜 그러냐? 안 나오는데 그냥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윈도우즈 시스템 64비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점대 1.8 업데이트 40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11 버전도 있습니다. 11 버전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면 레딧 가입을 해야 돼요. 네, 레딧 가입은 공짜입니다. 디벨로퍼 레딧 가입은 공짜로 되어 있고요. 17 버전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17 버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어느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통은 이제 스프링 MVC 5점대 이거는 1.8 기반으로 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있죠. 어떤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릴리즈 노트를 한번 볼게요. G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require JDK 8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버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JDK 17도 포함해 갖고 확장해서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JDK 8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1.8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8을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다운로드 한 거를 이렇게 옮겨요. 옮기고 요거를 압축을 풉니다. 압축 풀기 할 때 이걸로 풀면 되게 느려요. 되게 느려갖고 뭘 설치해야 되느냐? 네,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지만 이클립스도 이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압축 풀기로 하기는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전용의 압축 프로그램을 요거는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1.8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우고요. 그 다음에 5.3 이렇게 나왔죠. JDK 다운로드 받았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JDK는 굉장히 많아요. 배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이클립스 아까 그 ID 툴 있는데 얘네들도 JDK를 배포를 합니다. 테모린이라고 테모린이라고 해갖고 배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원래 이제 어댑트 JDK였는데 그걸 이클립스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테모린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는 윈도우즈 하고요. F64 JDK 여기 되면 팔도 있죠. 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걸로 다운로드가 할 수 있어요. zip 파일로. 요걸 쓰나 아니면 레딧을 쓰나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저는 레딧 계정이 있기 때문에 레딧으로 한 거고요. 뭐 요걸로도 상관은 없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테무린 오픈 JDK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레드햇 거고, 요 레드햇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건 테무린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 올려야겠네요. 끄집어 올리고, 이걸 빼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야겠죠. 이클립스를 다운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FTX 4 혹은 3 다운로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버전이 굉장히 낮은 건데,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면, 3라고 검색을 하시면 힘들어요. 이게 툴도 들어간 다음에요. 맨 아래 내려가시면, 이렇게 아카이빙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Looking for Spring Tool Shoot 3. STX3를 찾고 있느냐? 그거였고요. 여기 가면 찾을 수 있다. 위키 페이지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버전이 아닙니다. 이게 숨겨놨어요. 얘네들이. 마지막 버전이 어떻게 됐냐면요. XTX 스프링 툴 3 add-on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치게 되면은 이게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end of life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 No longer maintained or updated. The final and last release is 3.9.22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3.9.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9.22가 있겠네요. 그죠? 2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여기서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은 2를 받으려 그러면 이거를 수동으로 치면 됩니다. 네, 3.9.2이고 이클립스 버전은 2.3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2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3 이렇게 하고 요거를 URL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네, 다운로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9.18이 마지막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가 마지막 버전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해준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릴리즈 된 게 언젠가요? 2022년 4월 29일 날 업데이트가 되고 끝났네요. 그리고 이클립스 버전은 4.23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맞춰주게 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7집으로 압축을 풀어줍니다. 7집이 아니면 압축 오류가 날 거예요. 윈도우즈에 있는 압축 풀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압축이 잘 해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갖고 반드시 7집을 깔아주면 됩니다. 7집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바깥으로 꺼내고 요거는 놔두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JDK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JDK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stx ini 파일이 있어요. 이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require java 버전 11이라고 되어 있죠. 11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vm 이렇게 해준 다음에 11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11 파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태블인에 11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집 해주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받은 거를 역시나 여기 옮겨준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바 윈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서 이 경로를 집어넣어 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해준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또 stx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실행이 되고 있죠. 11이라서 안 되는 건가? 자바 1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이라서 안 되는 건지. 모딩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애가 아닌데. 됐네요. 다운로드 하는 동안 돼버렸네. 네, 런치를 하게 되면, 네, 구독이 됐네요. 네, 이렇게 구독이 됐죠? 네, STX3 화면입니다. 3.9.2 릴리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 중단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프링 5점 때에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XTS를 쓰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스타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지원을 해주고 스프링 부트도 할 수 있고요. 임포트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여기서 한 가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레거시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 가만 보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요것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만.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나와야 돼요.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딱 치게 되면 넥스트 하게 되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그냥 생성이 됩니다. 샘플로.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스프링 MVC 프로젝트 샘플 관련된 프로젝트 G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입력한 패키지명
해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 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안 돼요. 예, 막혔는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거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갖고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지우고 원래 그러니까 언체크 돼 있었는데 체크한 다음에 어플라이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리플레시 하면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2024년 3월달 버전으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쳤던 그거를 쳐보면 이렇게 이게 C 파일로 이제 샘플 소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엔터를 쳐보면 이게 막혔어요. 이렇게 액세스 디나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못 갖고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스프링을 이게 만드는 재단, 이게 STX를 만드는 개발자 그룹 그런 데서는 이제 STX3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MVC도 이제 웬만하면 쓰지 마라. 왜냐하면 스프링 MVC는 XML 기반으로 설정을 다 합니다. 빈 설정을 XML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XML로 안 하죠. 다 코딩으로 다 합니다. 그렇죠. 다 코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자체도 틀리고요. 스프링 부트는 또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 그래고 자동으로 다 해주는 그런 게 있죠. 설정도 프로퍼티 파일로 다 하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스프링 MVC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막아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원 안 할래. 쓰지 마. 이렇게 여전히 쓰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약간 좀 그렇다. 굳이 뭐 막을 필요 있냐?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면 되지. 꼭 그걸 강제해야 되느냐? 그런 게 좀 있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스럽게 제가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이 XTX 이클립스가 있었어요. 있어갖고 거기서 스프레이 MVC 샘플 프로젝트들을 만든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 해갖고 갖고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포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글지스팅하고 프로젝트 프롬 폴더 아카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로 해서 갖고 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카피가 있는데 카피는 없나요? 이게 아니군요. 이글지스팅으로 해야겠네요. 하고 브라우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프로젝트 into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라는 거고요. 요걸로 할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 폴더를 아예 프로젝트 폴더로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렇게 해주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카피 이렇게 해주고요. 네,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고 오게 됩니다. 앞에 M 써졌죠? 이런 식으로 M 써지고 그 다음에 이게 스프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샘플 코드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갖고 오게 되어 있죠. 네,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차차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한 가지 여기 이제 메이분이라고 되어 있죠. form.xml 메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분이 있는데 메이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메이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STS가 좋은 게 뭐냐면 메이분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버전이 낮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서 요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올려서 써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메이분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를 역시나 자바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메이븐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setting.xml 파일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있는데 여기 보면은 레파시토리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안 해주게 되면은 홈 디렉토리에 .m2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메이븐 디렉토리 안에다가 여기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레파지토리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설정에서 보면은 이제 메이븐이 있죠. 메이븐이 있어요. 설정은 여기 보면 윈도우즈 메뉴에 프레퍼런스 들어가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메이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븐이 되어 있고요. 익스터널로 되어 있고요. 자바 들어가서 메이븐 폴더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기본으로 해주고요. 세팅 들어가 갖고 아까 설정했던 setting.xml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configure에 있었죠? 요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apply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문제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X 나온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메이블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아주는 것과 함께 이 라이브러리들이 의존성이 다 걸려 있어요. 그 의존성까지도 다 해결을 해줍니다. 의존성이 다 나와 있죠. 오버뷰 하게 되면 여기에 걸려있는 라이브러리가 우정성 걸려있는 것들도 다 다운로드 받아줘요. 이런 식으로. 안에 다 우정성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메이븐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빌드 해주는 것도 다 메이븐이 하고, 테스팅 하는 것도 다 메이븐이 합니다. 그래서 메이븐을 자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바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메이븐 아니면 그레이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메이븐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메이븐까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설정은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코딩 설정 매우 중요하죠. 인코딩. 그죠? 이거 하다 보면 인코딩 안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일을 안 시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 가보면 개발자가 한 10명 있는데 이걸 통일을 안 시켜놔갖고 캐리지 리턴 문자가 막 남아 돌아요.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대부분 유닉스 시스템에서 돌기 때문에 유닉스 시스템을 하고 UTF-8로 하면 되겠죠. UTF-8로 하게 되면은 캐리 리턴이 그냥 유닉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캐리 리턴이 CR 그다음에 LF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코딩을 말하는 거니까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UTF-8로 돼 이거 EUCK로 돼 있죠. UTF-8로 다 바꾸겠습니다. 요새 다 UTF-8 쓰기 때문에
이거 안 해갖고 진짜 개고생합니다. 막 기트 같은 거 소스 코드 저장소 올라가면 캐리 리턴 다 걸리거든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뭐 하죠. 여기 열어보면 뭐 스크립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자바 소스 파일 이거 없다 그러면 유튜브 파일 그냥 쳐주면 됩니다. 유튜브 파일 이렇게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XML도 마찬가지죠. XML도 다 유튜브로 되어 있네요. 네, 다 유튜브로 되어 있네요. 다 유튜브 파일로 하는 게 맞죠?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그 다음에 컴파일러인데, 자바 컴파일러. 그래서 JRE 이렇게 되어 있죠. 11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8도 쓸 거기 때문에, 추가하게 한 다음에, 여기 디렉토리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 들어가시면, 우리 다 받아놨죠. 그 테무린을 써도 되고, 레드햇을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그냥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테무린 쓰죠? 네, 테무린. 네, 테무린 폴더 선착 이렇게 하고요. 네, 피니시 하고, 요거를 디폴트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1.6으로 나오죠? 이것도 바꿔줄 겁니다. 바꿔주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충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 어려운 거 없죠? 몇 개만 하면 됩니다. 몇 개만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자바 1.6으로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이게, 그, 세 가지가 이제 묶여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두 가지가 묶여 있느냐. 먼저 여기에 프로퍼티 들어가 보시면, 퍼서트가 있어요. 여기 퍼서트가 있는데, 이거를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이내믹 웹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버전이 있죠. 이거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 서블릿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블릿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서블릿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맞춰야 됩니다. 뭘 맞춰야 되느냐 스프링 프레임워크 5.3이 서블릿 버전 호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맞추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대충 한 3.1로 맞춰 놓고요. 아니면 4.0으로 맞춰 놓고요. 1.8 이상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거 1.8로 돌려 놓습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적용이 되는데 문제 이렇게 바뀌죠. 1.8로. 그런데 이거를 메이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돌아가죠. 1.6으로 그냥 또 그쵸? 왜 그러냐면은 메이븐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퍼티에 1.6이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메이븐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왜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1.6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8이 그대로 나오죠. 네,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1.8로. 그래서 메이븐이 이거를 다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메이븐이 자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뭐 테스트하고 빌드하고 와르 파일 만들고 전부 다 메이븐이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븐을 모르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이거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뭐 경력 10년 차 이런 사람도 메이븐 다룰 줄을 몰라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 어떻게 된다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5.3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마지막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서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매분 저장소라고, 여기에, 매분 저장소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태그를 추가하게 되면, 이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프링 검색을 좀 해보면 뭐 코어도 있고 컨텍스트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5.3.32가 마지막 버전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위 버전이 마지막 버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5.3.32 버전으로 요거를 다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일단은 자바 버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낫냐 하면 1.8도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죠? 1.8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요. 1.8도 되고 11도 아마 될 거예요. 11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11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버전도 그거보다 높은 거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1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서 요거를 11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들어가고 여기에 네, 바뀌었네요. 11로 그쵸? 자동으로 11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깔린 거고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저도 이제 어디 걸 보면서 하는 건데 유티프 파일로 이제 소스 그다음에 아웃풋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 필드 소스 인코딩 이런 태그가 있습니다. 유티프 파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똑같이 존재하긴 하는데 요거를 빼고요. 아웃풋 인코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유튜브 파일로 소스 코드고 뭐 간에 다 이렇게 유튜브 파일로 해달라 는 거를 이제 메이브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스프링 MVC 버전이 있는데요. 버전은 아까도 봤듯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3.32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5.3.32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스펙트 버전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거에 다 이제 버전이 다 걸려 있어요. 네, 다 이것도 다 똑같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전성 걸려 있는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정성은 따로 걸려 있지가 않네요. 1.9.2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버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요게 어스펙트 J가 있는데 (5점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요게 추가가 됐거든요. 런타임을 추가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추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넣어주고요. 같은 버전을 쫓아가기 때문에 네, 쫓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전이 낮죠. 그래서 버전이 낮기 때문에 버전을 한번 높여주는 쪽으로 한번 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버전이 꽤 높게 나올 텐데, 네, 2점대로 넘어왔네. 맞나요? 2점대로 넘으면 호환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66이 이때에 된 건데, 이거 호환이 될까요? 하게 되면 우정성 걸린 걸 보게 되면 우정성은 없네요. 대신에 2.0.12 2.12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버전이 바뀌면 패키지도 바뀌겠죠. 패키지의 네이밍 자체에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OK가 되네요. 다운로드 안 받나요? 그래서 클린을 한번 해볼게요. 클린을 한번 해보면 그냥 딱 되네요. 바로바로 그냥 받는 모양이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받는 모양이고요. 스프링 5점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서블릿 버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버전도 바뀌고 서블릿의 내용도 바뀌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JSP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2.3.3이 이제 되고요. JSTL의 버전은 1.2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블릿의 버전은 4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JSP를 하는데 JSP가 필요하거든요. JSP가 필요해갖고 해주긴 하는데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3점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서블릿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서블릿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서블릿 아키팩트 아이디도 서블릿 API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죠, 요거. 이게 아닌가요? 서블릿, 그래, 서블릿 API 이렇게 되어 있고, 패키지명이 자바X 서블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바X 서블릿, 요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옮겨졌다. 이렇게, 그쵸? 이 아티팩트는 옮겨졌습니다. 요걸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카르타로 바뀌었네요. 그쵸? 자카르타 서블릿 API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4.4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카르타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4.1까지는 그래도 패키지명이 여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카르타로 바뀐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자바가 이제는 이제 이클립스 재단에서 합니다. 오라클이 안 하겠다 그래갖고 이클립스 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바 X 뭐 이런 거를 자카르타 2,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해갖고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자바 2였는데 자카르타 2라고 해갖고 자카르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패키지명이 다 바뀌고 있어요. 최신판의 서블릿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자카르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바 버전이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돼요. 자바 9 이상? 11?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하게 되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나면 안 되거든요. 에러가 나면 자바 버전이 낮은 거예요. 안 나죠? 그쵸? 안 나네요. 패키지명이 자카르타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바 11부터는. 자바 1.8에는 자카르타 패키지명이 없어요. 자바 X예요, 자바 X. 자바 X이기 때문에 1.8을 쓸지 1.2를 쓸지 자바 1.2를 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4.4가 되어 있네요. 4.4 넣으면 되겠네. 버전이 올랐네요, 그새. 4.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요거를 이제 버전으로 바꿔줘야겠죠. 버전이 아니라 변수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갖고.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도 보니까 자바X의 요거였죠. JSP 요거였는데 여기 여기로 이사 갔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죠? 이사 갔다 여기로 자바X 서블릿 여기로 이사 갔다. 근데 최신판이 2.3.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다 자카르타로 다 바뀌고 있죠. 버전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버전이 뭐였느냐. JSP 버전이 2.3.3이었는데 2.3.3도 높아져서 2.3.6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4점대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전을 어떻게 맞추느냐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추느냐면요. 가장 쉬운 방법 네, 요걸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서블릿이 4점대였죠? 4점대면 2.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3점대는 못 쓰겠네요. 서블릿이 4점대면은 그래서 JSP를 2.3을 써야 된다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서는 최신판이 3.6이네요. 3.6을 쓰면 되겠네. 3.6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도 자카르타로 바꿔보겠습니다. 11을 쓰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8점대 이상 쓰라는 거고 서블릿 6로 올라와서 11 이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카르타를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톰캣을 쓰려 그러면 이거는 1.8을 쓸 수밖에 없네요. 다 바꿔야겠네 다시 또 1.8로 다 바꿔야겠네요. 1.8로 해갖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1.8로 하게 되면 자카르타를 인식을 못합니다. 얘가 1.8로 하게 되면 1.8을 하게 되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자카르타를 빼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자바 X였죠? 4.1이었고
네, 4.1로 그냥 하죠. 네, 4.1로 그냥 하고요. JSP API도 자카르타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자바X 패키지가 최고일 거예요. 2.3.3. 이후부터는 자카르타로 넘어가니까.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3.3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JSP 버전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면 될 것 같고, JSTL 버전은 사실 높아진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JSTL 버전은 굳이 새 버전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로깅입니다. 로깅. 로깅 중요하죠. 로깅 중요한데 대부분 로그백을 다 씁니다. 네, 로그백을 다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백 쓰기 전에 로그4j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로그백 요게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될지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셔널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역시 버전이 올라가면서 자카르타 버전을 인식을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나중 버전으로 나눴었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싹 다 지우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로그4j를 안 쓰니까요. 로그백을 쓰죠. 로그백. 뭐 이것만 있어도 사실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스코프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버전이 필요한 게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 버전이 큰 거를 요걸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걸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로그백 요건데 요거는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돼 갖고 이제는 자카르타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카르타 패키지를 지원 안 해줘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로고는 사실 이것만 하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1.7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JCL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죠, 요거.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버전이 높아지면 자바X, 그다음에 자카르타 그거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좀 지겨운 작업이긴 한데 왜 버전을 높여줘야 되느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보안 체크를 합니다. 그 소스 코드 보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뭐라 그래, 그 취약점 점검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낮으면 취약점 점검에 다 걸려요. 다 걸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높여주는 거예요, 버전도. 다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JUnit 같은 것도 버전을 높여줘야 되죠, 사실. JUnit 같은 것도 사실 이것도 보니까 131 뭐 이런 게 있는데 더 높아지면 상관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게 있고요. 이클리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전 높아져 갖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컴파일러 버전도 이게 이제 2점대가 아니에요. 얘들이 3.8.1 뭐 이런 게 있죠.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옵션이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거에 이제 옵션이 이렇게 빠졌는데 프로퍼티를 파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EXC 메이븐 플러그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요 정도만 해주면 그래도 많이 높아진 거다, 버전이. 그죠? 많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느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메이버 업데이트 한번 해보면 됩니다. 네,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문제가 과연 없을까?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설정 안 됐으니까 맞는 걸로 다 갖고 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지금 다 뭐 문제 없이 네, 잘 된다. 자바 1.8로 되어 있고 로고4j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고4j가 아니죠. 우리는 룸북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룸북이 아니라 로고백을 쓰게 되어 있죠. 로고백을 쓰게 되어 있어서 로고백을 아마 여기서 인식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린 한번 해보고, 네, 에러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빌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클린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네, 컴파일까지 네, 잘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프링 5.3 마지막 버전이죠. 마지막 버전에 맞는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STX3를 쓰면서 스프링 MVC 5.3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네요. 여기다 놔야겠네. 테스트 나왔네요. 여기다 넣고 올리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항상 생기는 거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초적인 로컬 환경 구성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런 버전을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블릿 버전고 다 맞춰줘야 되고 스프링 5.3에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고 필요한 패키지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 없어도 사실 되긴 되는데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버전은 이제 다 맞춘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web.xml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네, 이게 2.5로 되어 있죠. 2.5가 아니고 서블릿이 4.0이거든요. 4.0 스펙에 맞게끔 구성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버전이 2.5로 되어 있는데 이거 4.0으로 해주면 되고요. 에러가 나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네요.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읽혀지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게 다 버전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메인터넌스 해주는 페이지도 바뀌어서 요걸로 하면 아마 될 겁니다. 네, 이게 URL이 바뀌었죠? URL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열리죠. 그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걸로 하게 되면 다 맞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해줘야 될 게
URI 인코딩 관련된 거를 해줘야겠죠. 인코딩 필터 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갖고 요런 게 보통은 이제 이걸 다 기본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유튜브 파일 인코딩 부분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 해주게 되어 있고 서블릿을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주고 있고 나머지는 디포트로 놔둬도 된다. 핵심은 요게 핵심이었죠. 요거를 안 바꿔주면 2.5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던 건데 4.0으로 바꾸면서 요거의 URL도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됐죠. 이제 그래갖고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고요. 네, 빌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스프링 5.3 MVC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서버 하나 추가하는 게 남았죠. 서버 하나 추가하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도 바꿔야 되고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아직 기초가 아직 다 안 끝난 겁니다. 기초 공사가. 몇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